장모의 끔찍한 비밀. 이거 뭐야? 뭐 제목 같다. 이건 좀 영화 제목 같지 않아? 무슨? 어느 날 법당에 중년 부인이 찾아왔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딱 느낌의 기운이 이상했어. 화경을 둘러보니까 집에 험한 게 들어와 있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나? 어머. 물어보니까 여자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 무서워 죽겠어요. 보살님, 저 사위한테 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 당해? 설마. 여자는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혼자 외동딸을 키웠는데 딸이 혼전 임신을 하는 아이고. 바람에 할 수 없이 혼인신고를 급하게 하고 같이 살게 됐대요. 처음엔 사위가 썩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함께 살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에 그래도 사위도 자식이라 그죠? 사이니까. 그래 끌안고 가자. 내 새끼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글쎄 1년이 지나니까 이 본색이 드러나네. 왜요? 맨날 술만 퍼먹고 오는 거야. 집에. 그리고 카드도 어디다 썼는지 말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막 쓰고 돌아다니는 거야. 액수가 커요? 쓰는 게? 커. 몇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얘네들이. 한마디로 분위기가 살아놓은 판이야. 네, 그렇겠죠. 맨날 그래서 싸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막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사위가 어디서 전화를 이제 거는데 경찰서요? 제가 왜요? 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사위가 술 먹고 사고 친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사위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새벽 좀 되니까 사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히 인서불성에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 조심하고. 아기랑 딸이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사위를 내 방으로 좀 들어보게나. 자네 요즘에 무슨 일이 있나? 전번에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 맞지? 하고 물어보는데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야. 귀신 씌었네. 술 귀신 씌었네.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사위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 그 중년 부인한테. 그래서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는데 소름이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여자를 방바닥에 내리 누르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아우, 진짜 왜 그럴까? 와이프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저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딸이랑 손주가 곤란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어떡하면 좋니? 말이 안 나온다. 신고를 안 하고 저 짐승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 내 딸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저 어떡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세상에. 이제 눈을 감고 화경을 둘러보니까 사위 등 뒤에 시뻘건 얼굴에 새까만 혀가 축 늘어뜨린 귀신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붙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귀신이 안 싫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사위한테 지독한 놈이 붙었네. 사위 최근에 누가 사람 죽은 데 갔다 왔지? 사위 친구 중에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추궁거리다가 경찰서도 들락거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사위 친구가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러줄 가족이 없는 거야. 아이고. 아, 또 하필 또. 사위가 본의 아니게 상주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입간하는 걸 본 거야. 그래서 그게 상문부정에 탄 거지. 아, 그걸 지켜보면 또 상문부정에 탄 상문부정. 거지. 그래서 친구 귀신이 사위한테 붙어서 그런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예. 귀신이 붙어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붓으로 떼어내는 게 좋겠어라고 권했어요. 또 딸 사주에 관제수가 있어. 당신 사위랑 딸이랑 이혼수도 비춰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굿을 해달라고. 그렇게 귀신 떼는 굿을 하는데 친구 귀신이 난 치마만 두르면 난 여자로 보여. 그러니까 너도 이 귀신이 보고 내가 친구 우리 같이 자자. 최악이네, 최악이야. 최악이다 진짜. 아니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왜 또 그렇게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냥. 그 양반.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지독한 귀신이 있어. 애매기는 귀신이 있어. 안 떨어지고. 징글징글해 속삭이는 귀신이 있어. 근데 고생해가지고 결국 떼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뒤에 여자가 다시 찾아왔어. 근데 안색이 너무 밝아진 거야. 여자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선생님, 근데 선생님 그때 우리 딸 이혼한다 그랬잖아. 근데 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이혼한대, 글쎄. 이혼한 동기는 알고 보니 그때 사위가 받은 전화가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해가지고 글쎄 아이고. 에, 안 변해, 안 변해. 고소당한 그런 경찰서 전화가 온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이 엄마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유 잘됐다. 그래 잘됐다. 엄마가 있고 우리 아기가 있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야. 엄마하고 잘 살면 되니까 저놈 띄어야 돼. 보살님 나 우리 딸이랑 우리 아기랑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상처받은 거는 어디다 치유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을게요. 보살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 우리 딸 위해서 나 열심히 살 거예요. 나는 근데 그런 모습이 열심히 대단하다. 근데 같이 울었어요. 아, 지금도 약간 좀 울컥하시네.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부정 탄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입관할 때도 부정이 타나요? 입간한다고 해갖고 다 부정 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입간하는 것 자체로 보면 안 돼. 큰일 나요. 그거는 병고에 시달릴 수도 있고 잘 살던 부부도 이혼한다 소리가 아이고. 나오고 또 법원에 가갖고 소송한다 소리가 나오고 그럼 사위도 그럼 그런 상태에서 입관을 봐서 약간 좀. 그 사위는 평상시에 걔도 그 친구 못지않게 아, 행실이 바르지 않았어? 행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어. 그래서 걔는 그 나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가 된 거야. 아, 친구가 끌어당겼구나. 죽은 거야, 상문부정이. 친구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 이 입장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신고했을 것 같아요? 선뜻
진짜 말을 못 하겠네. 많이 화가 나기도 해서 예. 그냥 신고를 네? 한다? 신고도 하고 뭐 직접적으로 뭐 했겠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활동을 못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신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안고 그냥. 만약 당사자라면 저도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끌어안고 그냥. 네, 죽을 때까지. 자식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이제 처단 방법이 없을 때는 아마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사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정신을 차려서 괜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안고 가야죠. 착하다. 아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못 고쳐. 인간 고쳐 못 써. 안 태생이 그래 태생이. 고쳐서 못 잘안 바뀌어. 이거 하늘 색깔 한번. 하늘색. 네. 제가 뽑은 이야기는 바람에 나무끼는 빨간 원피스입니다. 빨간 원피스. 어느 날 저희 법당에 자주 오시던 중년 여성이 찾아왔는데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웬 여자를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화려한 손톱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다는 거야. 그 야한 차림새에 진한 향수 냄새도 풍기고 그 엄마가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팠대요. 결혼공업을 봐달라고 보는데 아들은 용띠고 여자는 개띠인 거야. 둘이 완전 상극이에요. 원진살에 상춘살까지 껴서 결혼하면은 많이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도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미 아이까지 임신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 어쩔 수 없네. 그런데 화경으로 아무리 봐도 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애가 안 보이는데?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초음파 사진까지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애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엄마를 돌려보냈어요. 며칠 뒤에 이 엄마가 다시 법당에 왔는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궁합 본 아들 여자의 친구인데 그새 유산을 했다는 거야. 어머. 엄마가 선생님 그래서 애가 안 보였나 봐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우리 할머니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가 있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야? 어머. 남자애 아주 미친년이구만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막 호통을 치는데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신랑 할머니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못 전하겠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안 보였는데 정말 유산한 건 맞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 제가 거짓말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뭘 안다고 짓거려?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문을 팍 차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둘이 법당 나갔는데 신랑 할머니가 꼭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신랑 할머니가 그러는데 저 여자가 집에 빨간 무당집 깃대 같은 거 걸어놓고 미친 짓 하고 있네. 이상한 짓 하는지 확인해봐. 꼭 명심해. 라고 전달했어요. 불길해. 그러고 나서 이제 반년쯤 지났나? 이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말이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했대요. 하지만 제가 전화로 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 이제 중년 부인이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고 전화를 했대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 잠깐 밖에 나왔는데 금방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한 거예요. 아들 집에 들어가 냉장고 이제 반찬도 넣고 정리도 해주고 그랬는데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비가 구슬구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란다를 보니까 빨래가 널려 있길래 얼른 걷어서 이제 빨래를 막 개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막 누르면서 애들이 왔나 하고 이제 현관문을 봤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야 호들갑을 떨고 이제 들어왔더래요. 어머 어떡해. 어머.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 지르니까 그 남자가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갔다는 거예요. 남자가 떨어뜨린 걸 봤더니 꽃다발에 카드가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며느리 이름에다가 하트 표시 뿅뿅 써가지고 넣은 거야. 그때 며느리가 허둥지둥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있는 빨래를 보더니 어머니 베란다에 있는 빨간 원피스를 건드셨어요?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져요? 아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중 퇴근한 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화내는 며느리를 말리다가 엄마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죠.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고 우당탕탕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지 뭐 맥스를 잡는 뭐 우당탕탕 소리가 나. 알고 보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남자는 며느리의 내연남이었대 글쎄. 어떻게 집을 들어와? 아들 집이 있는 날에는 베란다 빨간 원패스를 걸어두고 오늘은 남편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표시를 한가 표시를. 와, 소름이다. 표시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말했던 무당 깃대가 빨간 원피스였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알려줬어 구체적으로. 왜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지 몰라. 근데 뜬금없이 했던 게 그게 신령님의 공수예요. 맞아요. 인간이 지어내서 못해. 뜬금없이 팍 질러낼 때 그게 진짜 100% 오리지널 공수예요. 진짜 신기하다, 이런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며느리는 글쎄 결혼 전 술집에서 일했었대요. 결혼하고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남자랑 눈 맞고 미용실에서 머리 하다가 남자랑 눈 맞고 바쁘다. 에어컨 청소 기사 불렀다가 눈 맞고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던 거예요. 열심히 사시네. 진짜 어이없다. 엄마는 아들이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선생님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은 다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축원 기도를 올리고 인연 구슬을 해줬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언제나 아들의 행복은 엄마의 행복이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길 오기를 잘했구나. 맞아. 잘하셨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상충살과 원진살이 둘 다 있어서 최악의 궁합이라고 하셨는데 상충살과 원진살이 정확하게 뭐예요? 서로상 빌충으로 서로 계속 부딪히고 사소한 것에서도 의견이 충돌이 되고 막 싸워요. 그냥 내가 너 믿고 너도 나 믿고 막 이게 막 대립을 해. 화합이 안 돼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고 친인척,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살이 있으면 안 좋고 원진살은 원망할 원이고 성낼 진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결국 가만히 있어도 꼴보기 싫고 원수 같은 사이가 되는 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용이 용띠였는데 여자분이 개띠라고 했잖아요. 용이 하늘로 승천할 때 개가 짖었대요. 그래서 승천을 못하고 다시 내려왔대요. 이래서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좀 잘 맞는 그런 궁합도 있을까요? 사주에 오행이 상생하고 서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런 궁합은 서로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운도 튀고 그래서 궁합은 기운의 조화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궁합이 이렇게 맞지 않아도 결혼하고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조상의 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빌려서 조상끼리 합을 붙이시고 양쪽 조상님을 인사를 시켜서 합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상 그 상견례나 여탄맞이 이제 인연구설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자식을 태기를 낳아가지고 정해갖고 아기를 낳으면은 그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